144페이지고요. 네, 14번 환지 예정지 설명드리고 문제 풀겠습니다. 자, 환지 예정지. 제가 복습해 드릴게요. 자, 환지 예정지. 환지 예정지 처분은 그 환지 방식의 그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환지 처분을 위한 필요적 절차입니까? 임의적 절차입니까? 임의적 절차이기 때문에 지정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적 처분이에요. 그리고 환지 처분에 종속되지 않고요. 환지 처분과 별도의 독립적인 행정처분,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인정합니다. 환지 예정지 처분은 환지 처분에 종속됩니까? 독립적인 행정처분입니까?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처분에 불복하면은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환지 예정지는 이거죠. 도시개발하기 전 100번지 1000제곱미터의 갑의 종전 토지가 있었죠. 자, 이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 도시개발이 끝나면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갑에게 환지 줄 거야 라고 정한 계획이 뭐죠? 환지 계획이죠. 그러면은 200번지 500제곱미터 토지는 이제 도시 사업이 끝나면은 환지 처분 공고 후 이제 갑은 이제 200번지 500제곱미터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지정하게 되잖아.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날 그 소유권을 지정하게 돼요. 근데 이제 환지 이렇게 200번지 500제곱미터를 갑에게 환지 줄 거야 라고 환지 계획을 작성하고 환지 계획 인가가 나면은 그 다음 절차가 뭐죠? 아까 환지 계획 인가가 있으면 그 다음 절차가 공사 시행, 공사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봐요. 100번지는 농지인데 이 농지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한 공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갑은 100번지 농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이를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어 없어? 없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갑의 종전 토지 임차권자가 있어요. 임차권자. 임대료 연간 2천만 원 냅니다. 2천만 원 내는데 얻는 이익이 1억이면 괜찮죠. 근데 임차권자도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종전 토지에서 임차권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지 계획에 도장하는 환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을 해주면은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갑과 임차권자라 이건 이 새로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에서 종전 토지와 동일하게 즉 100번지하고 동일하게 여기 와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처분을 환지 예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은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에 대한 갑과 임차권자의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로 이전합니까? 지정받은 예정지로 이전하니까 이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에서 종전 토지 100번지 농지와 동일하게 여기 와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행정처분이에요. 이것을 환지 예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은 100번지 농지에 대한 갑과 임차권자의 소유권이 이전됩니까? 사용 수익권만 이전합니까? 사용 수익권만. 그래서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면은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갑과 임차권자는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고 대신에 새로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에서 종전 토지와 동일하게 사용 수익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때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지정하는 절차.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갑과 그 임차권자, 갑의 종전 토지자 갑과 임차권자에게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는 종전 토지 소유자 누구죠? 갑. 종전 토지 소유자 갑과 임차권자 등에게 토지 소유자 등에게 세 가지를 알리잖아. 뭘 알리죠? 종전 토지의 환지 예정지의 위치, 면적 그리고 효력 발생 시기. 이때 효력 발생 시기는 효력 발생 일자를 말해요. 그러면은 갑과 임차권자에게 당신들이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의 위치는 200번지이다. 위치를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면적이 500제곱미터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200번지 500제곱미터의 땅을 찾아가서
언제부터 사용수익을 시작할 수 있는지 환지 예정기 처분의 효력 발생 일자를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면 2021년 7월 28일부터 환지 예정기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려줘요. 그러면은 2021년 7월 28일부터 종전 토지 소유자 갑과 임차권자는 새로 지정받은 환지 정지를 종전 토지와 동일하게 뭘 시작하는 거죠? 사용수익을 시작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지정받은 환지 정지에서 2021년 7월 28일부터 사용수익을 시작해야 되잖아. 근데 와보니까 사용수익에 장애가 될 물건이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수익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수익 시작할 날짜를 따로 정하여 줄 수 있다. 이게 환지 예정지 처분의 개략적인 설명이에요. 최소한 이 정도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문제로 갑니다. 오세요. 14번. 144페이지 14번. 도시개발법상 환지 예정지 지정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환지 예정지 지정은 이비적 절차이고 시행자가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필수적 절차가 아니다. 정확합니까? 네. 2번. 환지 예정지 처분은 지정받은 자에게 토지의 사용수익 권능을 부여해주는, 맞죠?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사용수익을 행사할 수 있게 되잖아요. 사용수익권을 부여해주는 설권적, 형성적 처분의 일종입니다. 3번.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환지 예정지의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은 자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이걸 종전 토지 소유자 등의 무슨 의무라고 합니까? 수인 의무라고 합니다. 수인 의무라고 하는 거죠. 종전 토지 소유자 등의 수인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번 봐요.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100번지에 대한 갑과 임차권자의 사용수익은 어디로 가죠? 이전하잖아요. 그럼 종전 토지 소유자 갑과 임차권자는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에서 여기서 이제 사용수익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는 일시적으로 사용수익 할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됐죠. 이 사용수익 할자가 없게 된 이 땅이, 이 종전 토지가 다시 사용수익이 가능한 여건이 되면은 이 땅을 제3자 병의 환지 예정지로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종전 토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병도 종전 토지를 뭐 할 수 있죠? 사용하고 수익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때 200분지 500분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아 사용수익을 여기 와서 하고 있던 종전 토지와 갑과 임차권자가 막 달려와서 종전 토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자의 사용수익권 행사를 방해할 수 있습니까? 참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참고 받아들여야 되죠. 이것을 종전 토지 소유자 등의 수인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까지가 아니고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즉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누가 관리하죠? 시행자 관리합니다. 이거요. 잠깐만. 100번지 농지에서 사용수익을 못하니까 뭘 지정해줬죠? 200번지를 환지를 지정해줬잖아요. 그러면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과 임차권자는 어디로 가야 되죠?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 찾아가서 여기 가서 사용수익 하잖아.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종전 토지는 사용수익 할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렇게 환지 예정기 지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누가 관리합니까? 법상 시행자가 관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면은 환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해버리니까. 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까지입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입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만 사용수익할자가 없게 된 토지를 시행자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사용수익할자가 없게 된 토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시행자가 이를 관리합니다. 다음 날까지입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입니까? 공고일까지. 답이 4번이에요. 5번.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시행자는 제비지를 처분할 수 있고 보류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됩니다. 15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 있는 종전 토지에 설정된 용익권자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설명 듣고 교재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개를 드시죠. 고개 드세요. 무조건 설명 들으세요. 앞에 봐주시고요.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청 100번지 1000제곱미터의 농지가 갑의 농지였죠. 그 농지에 뭐가 있었죠? 임차권자가 있었다고. 임대료 얼마 냈죠? 2천만 원. 얻는 이익이 얼마죠? 1억. 괜찮죠?
임대료 2천만 원 내도 1년에 얻는 이익이 1억이면 괜찮잖아요. 근데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100번지에서 임차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됐어요? 없게 됐어요? 없게 되니까 200번지 환지 500제곱미터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거잖아. 그럼 이제 임차권자도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에 와서 여기서 이제 임차권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거예요. 임대료 얼마죠? 2천만 원. 그런데 임차권의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가 동일합니까? 변경됐습니까? 변경되어서 종전보다 토지의 이용이 정진될 수도 있고 이용을 방해받을 수도 있잖아. 종전보다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크게 방해를 받아서 이익이 3천만 원으로 감소한 거예요. 그러면은 종전의 임대료 그대로는 불합리하게 됐잖아. 이렇게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정진 또는 방해를 받아서 임대료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 이때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좀 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크게 정진돼서 이익이 1억 3천이 됐어. 이번에 이익이 크게 늘어났죠.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또 이번 임대료를 좀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법은 이렇게 표현한 거죠.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 이용이 종전보다 이용이 정진 또는 방해를 받아서 종전의 임대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면 당사자는 장래에 관하여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할 수 있어요. 임대료 등 증감을 청구할 수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때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는 환지 예정지 청구의 효력 발생일부터 60일 내에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환지 예정지 청구의 효력 발생일부터 60일 지나면은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를 할 수 있어? 없어.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 발생일부터 60일 내에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다시 100번지에서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니까 200번지를 환지 예정지 지정 받았잖아요. 이번에는 환지 예정지의 지정으로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여기서는 달성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임차권이나 지역권 등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권 등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을 보장해줘요. 자, 임차권 계약을 해지했거나 권리를 포기한 자는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습니까? 손실이 생깁니까? 종전 토지에서 남은 계약 기간 동안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사라져버리잖아. 그래서 임차권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손실보상 청구합니까? 사업시행자입니까?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해야 돼.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환지 예정지 처분으로 이익을 받은 자가 있으면 이익을 받은 자 또는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 환지 예정지 처분으로 인한 임차권 등 보호 규정이에요.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정진 또는 방해를 받아서 임대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면 장래에 관하여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임차권 등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그 계약을 유지합니까? 해지합니까? 해지할 수 있다. 그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를 청구할 수 있어. 손실보상 청구 누구에게? 시행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시행자는 그로 인해서 이익을 받거나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임대료 등 증감 청구나 권리 포기 계약 해지는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내에 해야 된다? 60일. 이런 거 기억하면 돼요. 이런 것은 딱 한 문제 풀면 그 틀을 안 벗어나고 나오기 때문에 한 문제 이해하고 익숙하면 답 다 찾아낸다니까.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15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 있는 종전 토지 위에 설정된 용익권자, 임차권 등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용익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즉 임차권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내에 권리 포기나 계약 해지를 해야 된다. 반드시입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권리 포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거지 의무사항은 아니죠. 틀렸잖아요. 이 답이죠. 2번. 만일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의 구상에 불응하면은 시행자는 국세 또는 지방채 체납 처분에 의해 따라서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한 강제 징수할 수 있어요. 3번. 용익 목적 달성이 불가능에 따른 손실보상을 누구에게 청구하죠? 시행자에게. 4번.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시행자는 용익권 설정자에 대해서 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5번. 용익권자는 그 설정에 대하여 지료, 임대료 등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정감을 청구도 할 수 있죠? 네. 넘깁니다. 16번.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1번. 모든 시행자는 환지구역 인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잖아요. 모든 시행자 인가 맞습니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입니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구역을 작성하면은 인가를 받게 되죠. 2번. 환지 예정지의 법적 성질은 독립적 처분이므로 행정쟁송 제기가 불가능하다 아니고 가능하다. 독립적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3번. 채비지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다. 여러분,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으면 뭐죠? 보류지. 그래서 3번은 채비지가 아니고 뭐죠? 보류지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다. 그렇게 해야 되죠. 4번. 환지정지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사건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사업에 반드시 지정되는 필수적 처분입니까? 이비적 절차입니까? 이비적 절차. 5번. 환지구역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 있을 날에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오케이. 됐습니다. 됐어요. 18번도 거의 뭐 설명 다 드린 겁니다. 중복이 중복. 이런 보시면 되고, 다 됐어요. 오세요. 20번 와요, 20번. 20번 오시고, 도시개발법상 환지 처분과 환지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1번. 종전 토지의 등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환지받은 토지로 권리 등이 이전 확정된다. 맞습니까? 네. 2번. 환지구역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의 존재된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이 끝나는 때, 종료된 때 뭐하죠? 소멸. 3번. 청산금은 줄 거요.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에 다음 날 줄 거요.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에 다음 날 결정입니까? 확정됩니까? 확정. 아까 결정 시기는 환지 처분을 하는데, 결정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4번. 청산금의 확정은 위 3번의 경우이지만 다만 동의 신청 등에 의해서 환지 부지정 처분과 과수 토지에 대한 환지 부지정 처분의 경우에는 청산금 교부할 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원칙. 청산금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확정되는 게 원칙인데, 동의 신청에 의해서 환지 부지정을 했거나 과수 토지 환지 부지를 한 경우에는 청산금 교부할 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원칙, 4번은 예외가 돼요. 3번, 4번 딱 묶어두시고. 5번. 환지 처분에 따른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 시기는 환지 등기를 하는 때이다. 맞습니까? 네, 틀렸죠. 환지 처분을 하는 때입니까? 환지 처분에 따른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죠. 5번이 정답이 됩니다. 22번 옵니다. 22번. 청산금입니다. 청산금. 22번이 청산금이죠. 20번의 문제에 청산금 동그라미예요. 23번에 도시개발법상 강가보상금 동그라미예요. 이 두 개를 설명 듣고 문제 풀고, 그러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다 돼갑니다. 이제 거기 들어보시죠. 자, 봐주세요. 여러분, 백번지 종전 토지 소유자 10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고 종전 토지 소유자는 갑이었습니다. 토지 부담률이 50%입니다. 토지 소유자, 종전 토지 소유자의 토지 부담률이 50%라면 갑에게는 얼마를 환지 줘야 되죠? 그래서 갑에게는 백번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주는 게 원칙이죠. 왜요? 토지 부담률이 50%니까. 근데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 토지 부담률이 50%가 적용되고 있는데 610제곱미터를 교부한 거죠. 610제곱미터를 교부하면 100제곱미터가 더 교부된 거 맞죠? 플러스 100이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정환지, 정환지라고 하잖아요. 정환지 하면은 본래 500제곱미터 교부했는데 600제곱미터 교부해서 100제곱미터가 더 교부됐잖아. 그럼 종전토지 소유는 부당 이득.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됐죠? 이거 환수해 가는 거야. 그래서 그 100제곱미터 땅값을 도시개발 사업인 시행자가 징수해가. 그걸 뭐라고 하죠? 청산한다. 그때 징수되는 돈을 청산금이라고 하는 거야. 반대로 토지 법률이 50%일 경우 10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가격에는 500제곱미터 교부하는 게 원칙인데 환지로 주는 게 원칙인데 400제곱미터 교부해서 이번에 마이너스 100제곱미터죠? 100제곱미터 덜 교부됐잖아. 100제곱미터 덜 받은 값은 부당 이득이니까 손실을 당합니까? 손실을 받게 되잖아. 그래서 그 100제곱미터 땅값을 시행자가 교부해 줍니다. 청산한다. 근데 교부되는 돈이 뭐죠? 청산금. 그래서 정환지하거나 감환지를 하면은 그 과부족분을 금전적으로 청산해요. 이것을 청산한다. 그때 징수 교부되는 돈이 뭐죠? 청산금이 돼요. 그래서 개별 토지 소유자의 토지 부담률을 따져서 가부족분을 청산하면은 청산한다고 부르고 그때 징수 교부되는 돈이 청산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전 토지를 뭐라고 불러요? 종전토지잖아. 종전토지는 미개발된 농지나 임야가 많을 거 아니에요. 땅값이 신도시로 개발된 이후보다 비쌉니까? 쌉니까? 싸지.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전 환지교육구간의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액 총액이 1000억이었어. 환지 전 종전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액 총액이 1000억이었다니까. 근데 도시개발 사업 완료 후 농지나 임야를 택지나 상가용지를 개발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새로 조성 토지, 택지 등이 새로 조성된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 완료 후 환지교육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액 총액이 900억이 된 거죠. 얼마가 줄었죠? 100억. 이렇게 환지 전 종전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액 총액보다 총액 환지 전 종전 토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액 총액이 100억이었는데 환지 후 토지 소유자, 환지교육구의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액 총액이 900억이 된 거죠. 총액이 얼마 줄었어요? 100억. 그 100억을 종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에게, 종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것을 감가보상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토지 부담률을 기준으로 정환지, 감환지 했을 때 개별 토지 소유자의 토지 면적의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청산하면 뭐죠? 청산. 그때 징수 교부되는 돈이 뭐죠? 청산금. 환지 전 환지교육의 종전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액 총액보다 환지 후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액 총액이 감소했을 때 그 감소된 금액을 종전 토지 소유자의 임차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 뭐죠? 감가보상금. 이제 청산금하고 감가보상금 구분하겠죠? 감가보상금 지급 의무가 생기는 이유는 행정청인 시행자가 종전보다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 조회될 땅을 환지를 적게 주고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공공시설 용지로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개발로 인한 집가 상승보다 토지 소유자의 면적 감소가 더 크면은 총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고. 그 보상금을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에게 주는 걸 뭐라고 합니까? 감가보상금.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감가보상금은 시행자가 행정청일 때만 감가보상금 지급 의무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감가보상금 지급 대상은 종전 토지 소유자는 물론이고 용익권자, 임차권자 등도 지급 대상에 포함이 돼요. 알겠죠? 근데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저당권 설정자는 감가보상금 지급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22번 같이 봅니다. 청산금. 청산금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한지를 정하지 않거나 그의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에 대해서 종전 토지 및 환지 위치 지목 면적 토지 수리 이용사항 환경 그 밖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전으로 이를 청산합니다. 이게 청산이에요. 2번.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한 청산금은 반드시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한다. 여러분, 청산금은 언제 결정하죠?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는 청산금 교부할 때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분이 답이잖아요. 3번. 청산금은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의 다음날 결정이 확정됩니까? 확정. 4번. 시행자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후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 교부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후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 교부함이 원칙인데,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 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5번. 청산금을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는 몇 년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청산금 소멸시효는 5년 이후입니다. 감가보상 23번. 감가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감가보상이란 사업시행 후 토지가액 총액이 사업시행 전보다 감소했을 때 그 차익을 보상하는 제도 맞습니까? 네. 감가보상은 사업시행자가 누구일 때? 행정청일 경우에만 지급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시행자가 행정청일 경우에만 지급 의무가 발생해요. 중요한 지문이죠. 3번.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는 물론 용익권자로 감가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아까 용익권자, 임차권자 등도 감가보상금 지급 대상이죠. 단, 저당권자는 포함됩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4번. 청산금 지급이 되면은 감가보상금 지급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청산금과 감가보상금은 별개입니다. 별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4번이 답이에요. 감가보상 제도는 도시계획법에만 유일하게 있는 제도입니다. 넘어오세요. 152페이지. 실전 문제. 152페이지 실전 문제. 도시개발채권 별표예요. 도시개발채권 별표. 152페이지 1번. 도시계획법상. 도시개발채권 동그라미 하시고요. 앞에 잠깐만. 우리 도시계획법에는 채권이 두 개가 있죠. 토지상환채권하고 도시개발채권이 있죠. 도시개발채권이 있는데, 도시개발채권이 뭐죠? 라고 물으면 또 말 한마디 못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기본적인 개요를 모른다는 거죠. 뭔가를 외웠는데 가장 중요한 거, 도시개발채권이 뭐죠? 할 말이 없는 거야. 그게 가장 큰 문제. 지구단위 계획을 수백 번 외웠는데 지구단위 계획이 뭐죠? 말 한마디 못하는 거야. 계속 그런 법을 출제한다니까. 개발밀도관리계획이 뭐죠? 수백 번을 공부하고도 개발밀도관리가 뭔지 모르는 거죠. 설명도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책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 아는 거잖아요. 왜 전문가예요? 제가 설명할 때 책 보고 합니까? 첨부하는, 그냥 말하잖아. 그래 전문가 되는 거라니까. 공부를 그렇게 해야 돼. 지구단위계획을 뭔가를 열심히 외워도 지구단위계획이 뭔지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도시개발채권이 뭐죠? 모르는 거야. 도시개발채권이 뭐냐면은 그 밑에 보면 목적이 나와 있을 거야. 해설해 보세요. 목적 보세요. 목적. 도시개발채권이란 목적에 보세요. 해설해.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채권을 도시개발채권이라고 그래.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면 도시개발채권.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수용 보상금 지급을 목적으로 발행하면 토지상환채권. 국토계획법상 10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인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매수대금 지급을 목적으로 발행한 채권은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이렇게 말해요. 교재 한번 볼까요? 도시개발 채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1번 시도지사 줄것죠. 시도지사가 발행자가 됩니다. 철저히 외워야 됩니다. 도시개발 채권 누가 발행해요? 시도지사. 발행 절차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철저히 외워야 돼요.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그리고 도시개발 채권은 소멸시효 동그라미에 소멸시효가 있어. 토지상환채권이나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주택상환세는 소멸시효가 없잖아요. 유일하게 소멸시효가 있다니까. 소멸시효는 상환 일부터 기산해서 외워야 돼.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그 다음에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방법이야. 3번 앞에 적어요. 발행 방법. 외우시라니까.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방법은 전자등록하여 발행 줄 거예요. 등록 발행이죠. 전자등록하여 등록 발행. 등록하여 발행. 등록 동그라미 발행 동그라미 외우십시오. 등록 발행하거나 무기명 증권, 무기명 동그라미예요. 무기명 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어. 두 가지가 발행 방법이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도 있고 무기명 증권으로 발행할 수도 있고. 4번 도시개발채권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만 발행하는 무기명식 증권이다. 틀렸잖아요. 도시개발채권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하여만 발행하는 게 아니고 아까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 목적으로도 발행할 수 있잖아요. 틀린 게 4번이잖아.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군계획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합니다. 그러면은 그 발행 목적, 그 개념을 말할 수 없었다면 이 문제 답 찾을까요? 못 찾잖아 또. 다음 5번.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은 발행일로부터 몇 년이죠? 5년부터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 일자를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건너오세요. 04번. 위에는 보시면 돼요. 다 했던 거야. 04번. 도시개발법상 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도지사 동그라미. 도지사는 행정청이죠? 행정청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행한 처분에 불복하면은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상급행정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되죠. 도지사의 상급행정청이 어디입니까? 국토교통장관이잖아. 그래서 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이고 그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불복하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상급행정청,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 동그라미. 조합은 행정입니까? 비행정입니까? 비행정이니까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어요. 왜요? 상급행정청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했잖아.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지정권자. 해당 조합을 사업시행으로 지정한 지정권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도시개발법입니다. 다음 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부로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